안녕하세요. 오늘은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의 핵심인 동기화 도구들을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뮤텍스, 세마포어, 모니터. 이 세 가지 도구만 제대로 이해하면 안전한 동시성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무 예제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뮤텍스의 개념과 코드 실습을 진행하고 세마포어의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해봅니다. 그리고 유명한 생산자 소비자 문제와 리더즈 라이터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고수준 동기화 도구인 모니터를 배워보겠습니다. 뮤텍스는 뮤추얼 익스클루전의 줄임말입니다. 한 번에 오직 하나의 스레드만 공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잠금 장치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공중 화장실의 잠금 장치와 같습니다. 누군가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뮤텍스는 이처럼 임계 영역을 보호하여 데이터 경쟁 조건을 방지합니다. 왜 뮤텍스가 필요할까요? 경쟁 조건, 즉 레이스 컨디션 문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잔고가 10만 원인데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출금을 시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스레드 A가 잔고 10만 원을 읽고 스레드 B도 같은 10만 원을 읽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각자 8만 원을 빼고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잔고가 2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6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연산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코드는 자버에서 리엔트런트 락을 사용하여 뮤텍스를 구현한 예제입니다. 뱅크 카운트 클래스를 보시면 밸런스 변수와 뮤텍스라는 리엔트런트 락 객체가 있습니다. 리드드로 메서드가 호출되면 가장 먼저 뮤텍스 락을 호출하여 잠금을 획득합니다. 다른 스레드가 이미 잠금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스레드는 여기서 멈추고 기다립니다. 잠금을 획득한 후에야 잔고 확인과 출금 로직이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블록에서 반드시 뮤텍스 언락을 호출하여 잠금을 해제합니다. 트라이 파이널리 패턴은 예외가 발생해도 잠금 해제를 보장하는 필수 패턴입니다. 뮤텍스를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잠금 해제입니다. 뮤텍스를 획득한 후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만약 예외가 발생해서 언락이 호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스레드가 영원히 대기하는 교착 상태, 즉 데드락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항상 트라이 파이널리 패턴을 사용하고 임계 영역은 가능한 짧게 유지하세요. 뮤텍스를 오래 잡고 있으면 다른 스레드들이 대기하느라 전체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제 세마포어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뮤텍스는 한 번에 하나만 허용하지만 세마포어는 지정된 개수만큼 동시 접근을 허용합니다. 마치 5대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생각해보세요. 입구에 남은 자리 수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있고 자리가 없으면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세마포어는 이런 제한된 자원을 관리하는 데 최적의 도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이나 스레드 풀을 구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세마포어는 두 가지 핵심 연산을 제공합니다. 바로 P연산과 V연산입니다. P연산은 네덜란드어 프로브렌에서 유래했으며 시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카운터를 1 감소시키고 만약 카운터가 0이면 양수가 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V연산은 버학원에서 왔으며 증가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카운터를 1 증가시키고 대기 중인 스레드가 있으면 깨웁니다. 이 두 연산은 반드시 원자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이 코드는 세마포어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구현입니다. 커넥션 풀 생성자에서 최대 커넥션 수로 세마포어를 초기화합니다. 유스 커넥션 메서드를 보시면 먼저 세마포어, 어콰이어를 호출합니다. 이것이 P연산입니다. 사용 가능한 커넥션이 없으면 여기서 대기합니다. 커넥션 사용이 끝나면 파이널리 블록에서 세마포어 릴리스를 호출합니다. 이것이 V연산으로 카운터를 증가시켜 다음 스레드가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패턴입니다. 세마포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진 세마포어와 카운팅 세마포어입니다. 이진 세마포어는 카운터 값이 0과 1만 가능합니다. 동작 방식이 뮤텍스와 매우 유사하여 상호 배제 용도로 사용됩니다. 반면 카운팅 세마포어는 N개의 동시 접근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커넥션 풀에서 최대 10개의 커넥션만 허용하고 싶다면 카운터를 10으로 초기화하면 됩니다. 자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세마포어를 선택하세요. 이제 동기화 문제의 대표적인 예제인 생산자 소비자 문제를 살펴봅시다. 생산자 스레드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버퍼에 넣습니다.
소비자 스레드는 버퍼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처리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버퍼가 가득 찼는데 생산자가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버퍼가 비어 있는데 소비자가 데이터를 꺼내려고 하면요. 생산자는 빈 공간이 생길 때까지, 소비자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코드는 세마포어 3개를 사용하여 생산자 소비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운디드 버퍼 클래스를 보시면 empty 세마포어는 버퍼의 빈 공간 수를 나타내며 카파시티로 초기화됩니다. 풀 세마포어는 채워진 공간 수로 0으로 시작합니다. 뮤텍스는 버퍼 접근을 동기화합니다. 프로듀스 메서드에서 먼저 empty acquire로 빈 공간을 확보하고 뮤텍스로 상호 배제를 보장한 뒤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풀 릴리스로 소비자에게 데이터가 있음을 알립니다. 이 패턴은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리더즈 라이터즈 문제는 또 다른 유명한 동기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읽기만 하는 스레드와 데이터를 수정하는 스레드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읽기 스레드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으므로 동시에 여러 개가 접근해도 됩니다. 하지만 쓰기 스레드가 작업할 때는 다른 어떤 스레드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일어나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읽기가 많은 시스템에서 성능 최적화에 중요합니다. 리더즈 라이터즈 문제의 해결책을 알아봅시다. 기본 아이디어는 첫 번째 독자가 들어올 때 쓰기를 차단하고 마지막 독자가 나갈 때 쓰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독자 수를 추적하는 카운터가 필요합니다. 독자 수가 0에서 1이 될 때 쓰기 잠금을 획득하고 1에서 0이 될 때 쓰기 잠금을 해제합니다. 이 방식은 읽기 우선 정책이라고 불립니다. 다만 이 방식에서는 독자가 계속 들어오면 쓰기 스레드가 기아 상태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모니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니터는 뮤텍스와 조건 변수를 결합한 고수준 동기화 도구입니다. 세마포어나 뮤텍스를 직접 다루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잠금을 깜빡 해제하거나 잘못된 순서로 획득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이런 저수준 코드를 숨기고 객체 수준에서 동기화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자버의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가 바로 모니터의 대표적인 구현입니다. 조건 변수는 모니터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스레드를 대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료잇 메서드를 호출하면 현재 스레드는 잠금을 해제하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다른 스레드가 노터파이를 호출하면 대기 중인 스레드 하나를 깨우고 노터파이오를 호출하면 모든 대기 스레드를 깨웁니다. 예를 들어 버퍼가 비어있을 때 소비자를 요이드로 대기시키고 생산자가 데이터를 넣으면 노터파이로 소비자를 깨우는 방식입니다. 이 코드는 자버의 싱크로나이즈드를 사용한 모니터 기반 버퍼 구현입니다. 마니터 버퍼 클래스를 보시면 포트 메서드와 게트 메서드 모두 싱크로나이즈드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상호 배제가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포트 메서드에서 버퍼가 가득 차면 while 루프 안에서 요이드를 호출합니다. 공간이 생길 때까지 대기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추가한 후에는 노터파이오를 호출하려 대기 중인 소비자 스레드를 깨웁니다. 게트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버퍼가 비어있으면 요이드하고 데이터를 꺼낸 후 노터파이오를 호출합니다. 세마포어 버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마포어와 모니터를 비교해봅시다. 세마포어는 저수준 도구입니다. 카운터 값을 직접 관리하므로 유연하지만 그만큼 실수하기 쉽습니다. 어콰이어와 릴리스 호출을 잘못하면 버그가 발생합니다. 반면 모니터는 고수준 추상화를 제공합니다.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잠금을 획득하고 블록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개발자가 직접 잠금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 안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자버에서는 싱크로나이즈드나 리엔트런트락 사용을 권장합니다. 여러 잠금을 사용할 때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 A가 잠금 1을 가지고 잠금 2를 기다리고 스레드 B가 잠금 2를 가지고 잠금 2를 기다리면 둘 다 영원히 대기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첫째, 항상 같은 순서로 잠금을 획득하세요. 모든 스레드가 잠금 1, 잠금 2 순서로 획득하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트라일락으로 타임아웃을 설정하세요. 일정 시간 내에 잠금을 얻지 못하면 포기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능하면 잠금 개수를 최소화하세요. 실무에서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뮤텍스는 단일 리소스를 보호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설정 객체나 로그 파일에 대한 접근을 동기화할 때 적합합니다.
세마포어는 제한된 수의 리소스 풀을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스레드 풀, 라이선스 관리 등에 활용됩니다. 모니터는 객체의 상태를 동기화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 내부의 여러 필드를 일관성 있게 업데이트해야 할 때 적합합니다.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최적화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임계 영역은 최대한 짧게 유지하세요. 잠금을 잡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른 스레드의 대기 시간이 늘어납니다. 둘째, 읽기가 많고 쓰기가 적은 경우 리드라일락을 고려하세요. 여러 독자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어 성능이 향상됩니다. 셋째, 단순한 카운터나 참조 업데이트라면 어타믹 힌터저 같은 락프리 자료 구조를 검토하세요. 잠금 없이 원자적 연산을 수행하여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동기화는 성능을 저하시키므로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하세요. 오늘 동기화 도구들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뮤텍스로 상호 배제를 보장하고 세마포어로 제한된 자원을 관리하며 모니터로 객체 상태를 안전하게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